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3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데요. 우선 지난달에 대상자였는데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못했던 60세와 74세 사이분들, 그리고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이 먼저라고 합니다. 자, 다시 백신 접종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비율은 이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이라는 반갑지 않은 바이러스가 버티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지만 우리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함께 천천히 가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리는 라디오 장수정입니다. 헤어져도 사랑하지. 이별 한 번에 너무 슬퍼하지마. 사는 게 그렇지. 주는 만큼 받을 수는 없는 걸.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곁엔 내가 있잖아. 아름다운 세상이야. 네,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예.
아유, 3일간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덕분에 푹 쉬고 왔어요. 아, 며칠 만에 돌아오니까 정말 일상이 이렇게 참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돌아올 일상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열심히 충전하고 왔어요. 제가 지리산 다녀왔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올라가려니까 숨이 차서 10시간 걸렸어요. 아무튼 천왕봉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지리산의 정기 팍팍팍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우리가 7월 되면은 뭐 거리두기 완화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죠. 일상에 좀 더 가까이 가나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도 다시 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다시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우리 어찌껏 잘 견뎌왔으니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잘 지키면서 넘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 접종 완료하신 우리 개구리 뒷다리님은 접종 완료 스티커 받았어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달라 가족 중에 1호 접종자시잖아요. 개구리 뒷다리님. 와, 드디어 접종 완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홍동미님. 아, 무탈한 휴가 힐링하셨나요? 진짜 마음 비우고 생각 비우고 열심히 걷다 왔습니다. 아, 권진택 님도 어서 오세요. 아우, 정말 진짜 원조 꾀꼬리 청량한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김윤희 MC님이 너무 고생해 주셔서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우리 대선배님이신데 김윤희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맛있는 거 대접 꼭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게시판 통해서 인사 나눠주시는 우리 이혜숙님께서도 와주시고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라고 그래요. 3일 휴가 다녀온 건데. 부산 사나이님 그리고 밤나그네님 문희창님 모두 박평호님도 어서 오세요. 권진택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도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또 오랜만에 온다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좀 잘랐는데 너무 헬멧 쓴 것 같이 머리가 동그랗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 보면서 저도 좀 웃음이 나오네요. 헬멧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영해 보인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용구님도 와주시고 클로이정님, 이은희님도, 악동희님도, 조성수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달라 퀴즈, 5달러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감염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이곳 세포 안에서 감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과 전북대학교 감염내과 코로나19 대응 공동연구팀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순간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초기 감염의 주요 표적이 이곳에 우리 몸의 어떤 이곳 일부예요. 거기 점막에요. 선모 상피 세포 이미 확인된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모 세포의 공기 접촉면하고 결합하면서 그 세포 안으로 쫙 침투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투해서 복제되고 증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진들은요. 이곳에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를 이용하면은 백신과 약물 개발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세포에서 감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유입 통로로 밝혀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코. 1번 코고요. 2번은 귀예요. 2번은 귀. 자, 1번 코, 2번 귀. 자, 지금부터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문자 정답 보내주세요. 안전한 곳에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임님 빠르시네요. 벌써 오셨어요. 박재경님도. 자, 추첨을 통해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국내산만 생산하는 자연 만세에서 성인 건강에 좋은 블랙베리즙, 커피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순금 마심티 골드 세트, 약속을 지키는 스쿨뮤직에서 협찬하는 우쿨렐레, 놀라운 부착력을 자랑하는 욕실용품의 선두주자 거평테크에서 글라스터 욕실용품 세트,
그리고 인천 섬 여행지만 운행하는 으뜸 여행사 섬투어에서 백령항로, 연평항로, 덕적항로, 이작항로 이용 승선권 준비하고 여러분의 참여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15분 교통정보입니다. 도화 초등학교 사거리에 계세요. 김동욱 통신원. 네, 도화초계 사거리입니다. 이 시간 경인로가 제물포 쪽에서 A시민에 간 사거리 구간으로 수봉공원 입구 앞쪽에서부터 지정체 시작하여 A시민에 간 사거리 지나기까지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반대쪽은 경인상가 앞쪽에서 A시민에 간 사거리나 도화초계 사거리 구간으로 신호대기 지정체에 이어지고, 제물포 쪽으로는 서행상 꾸준한 편입니다. 주안로가 동원아파트 앞쪽에서 주안역 앞 지나기까지 지정체 상태고, 반대쪽 방향은 동원아파트 정문에서부터 도화초계 사거리 신호 2번은 필요합니다. 숫골로 도화초계 사거리에서 도화 사거리 양쪽 모두 신호대기 정체 반복하며 지나고, 장고개로 육공단 사거리 지나 도화 사거리 구간 정체며, 또한 석정로 대하초계 앞을 지나면서부터 도화 사거리 신호 정체 반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도화초교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장마 기간이지만 인천은 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하루 종일 장맛비가 왔었는데 지금 쉬고 있다고요. 좀 쌀쌀하게 느껴주세요. 악동이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도당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윤용식 통신원. 네, 부천로 공구상가 3거리를 지나면서 춘희 4거리까지 퇴근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쪽 도당 4거리와 내촌 4거리에서도 밀려 진행됩니다. 수도로는 도당 송원 사거리에서 도당 사거리 짧게 정체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태양궁구 상가 4거리에서 약대 5거리 구간이 지체로 밀려 이동됩니다. 반대 방향도 태양궁구 상가 4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서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 도당교 4거리 쪽으로는 정상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삼당로 북부전화곡 사거리에서 내촌 사거리 양방향 서행으로 이동되고, 내동 사거리 지나는 데는 신호 2번은 받으셔야겠습니다. 부천 도당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도로교통공단 TBN 경인교통방송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 쟁점이 된 뉴스 중에서 좀 더 상세히 짚어봐야 할 내용 시선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건홍 교수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좀 쉬고 왔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 면접 행사가 시작부터 면접관 교체, 사퇴 등의 혼란을 거듭하다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네. 이번 방식이나 빚었던 혼란 등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요즘은 면접 배틀 이런 게 유행이라서요. 그러네요. 네. 뭘 했는데 이게 이제 1대 3으로 집중 면접을 하기로 했어요. 예. 문제가 된 건 면접관으로 처음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김경률 회계사, 네네. 임보연 유닉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그리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3명을 했는데 여기서 네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당내 후보들이 먼저 김경률 회계사를 왜 넣었느냐라고 반발을 세게 했어요. 네네. 누구냐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 이거는 졸속이고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경선기획단 다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2시간 만에 섭외를 취소하는 이런 일이 생겼죠. 네. 그래서 대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넣었는데 네. 이분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김소연 유닉 대표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이제 급하게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장수정이 아니고요.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교수, 네.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이렇게 3분이 했는데요. 결국 예. 이제 3분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했는데 참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누굴 넣었다 뺐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주장은 좀 속 좁아 보여요. 나를 비판했어도 과감하게 들여다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이 김경률 회계사를 자기 네. 스스로 검증하는 압박 면접
직관으로 모셔다가 했다고 네. 그러네요. 다들 피하는 면접관 나는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어제 국민 면접에서 보니까 이제 좀 결과가 이낙연 후보가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순위를 매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순위를 매겼고요. 네. 이제 후보자는 답변 거부권이 없고 네. 질문한 그대로 1분씩 답을 하는 블라인드 아. 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예. 주제도 이거예요. 이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옛날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니까 네네.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질문하는 거를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그 200명이 이제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래서 4월 4일 날 오후 2시에 청주에서 했죠.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1등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네. 2등이 최문순 경기도지사, 오. 3등이 이광재 국회의원 이렇게 3명까지만 확실하게 발표를 했고요. 네. 늘 톱 1이든 넘버 1인 이재명 지사는 3위권 바뀝니다. 네. 근데 저기 이광재 의원은 오늘 정세현 후보하고 정세균. 괜히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후보하고 알겠습니다. 통합을 네. 하기로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이광재 후보는 3위 해도 의미가 없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최종 후보 선정에서 크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네. 11일 날 또 2차, 3차 정책 언팩 쇼를 하는데 발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정도지 이게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표 순서 선택권이 주어지는군요. 예. 아, 자,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불법 더위가 다가올 텐데요. 예.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력 예비력이 지난해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전력 대란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위험하기는 합니다.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어요.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공급은 지난해나 비슷해요. 그런데 수요가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 회복하면서 산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상이변 늘 얘기하는데 올 여름에 많이 더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 공급은 여전한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네.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그렇더라도 수출이 우리나라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 지나면서 더위가 급격히 올라가면 에어컨 다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오는데요. 수치로 보면 이래요. 올해 최대 전력 수요를 대충 한 91기가와트 그리고 보통으로 치면 91기가와트 네. 많이 나오면 94.4기가와트로 보는데요. 네네. 공급 능력이 한 99.2기가와트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부 예상인데 7월 네 번째 주, 7월 말이 항상 제일 위험하거든요. 7월 네네. 말, 8월 첫째, 둘째 주인데 네. 7월 네 번째 주 예비 전력이 4기가와트 그러면 비율로 치면 한 4.2% 그게 이제 수요가 극한으로 달았을 때인데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문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그냥 보통 사이즈 하나가 1기가와트인데요. 네. 석탄도 큰 건 1기가 되고요. 그런 거 몇 개가 고장이 나거나 가동 중단이 되면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네네네. 2012년에 2.8기가와트 예비율 이후로 최저치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예비력 기준이 있는데요. 대충 예비력이 5.5기가와트 아래로 내려가면 네. 준비, 4.5 아래로 1기가가 떨어지면 관심, 네. 3.5는 주의, 2.5는 경계, 1.5는 심각 이렇거든요. 네네. 근데 예비 전력이 4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7월 말은 준비에서 관심 단계까지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언론에 일부 보도도 있긴 했는데 정부에서는 탈원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정부의 비상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이게 이제 탈원전 문제로만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을 무시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는 신재생 중심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맞아요. 네. 왜 이게 전력 수요가 날씨 때문에도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전기화한다는 거거든요. 네. 모든 인간의 삶이 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뭐 난방 뭐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전력 수요가 더 늘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신재생 한계가 있는데 오늘같이 흐린 날은 전기 공급 안 되죠. 그러네요. 해 뜨면 전기 공급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딱 인정하고 네. 원자력 석탄을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는데 이 원전도 줄이겠다, 석탄도 줄이겠다. 그러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천연가스도 요즘은 못 짓게 해요. 이게 저항이 심해서 국민들 저항이 심해서 네네. 이런 부분은 산업부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데요. 네. 현실에 맞추는 정책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현실적인 정책도 필요하겠고 7월 마지막 주 관심 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에너지 좀 아껴 쓰겠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좀 그러게요. 아껴봅시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선집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건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2021년 정부는 일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전국 모든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사업장에는 안전투자 비용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화목한 가족, 쾌적한 환경, 즐거운 여가? 여러분의 행복을 채우고자 서구가 나섭니다. 아, 서구형 행복 지표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정성껏 모아 정책과 사업에 두루 활용하는 것 말이에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서구의 이음 정책도 그 끝은 여러분의 행복과 맞닿아 있어요. 서구는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차량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특히 불판처럼 달궈진 아스팔트로 인해 타이어 파손 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주행 중 타이어 파손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4배나 높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공기압을 5 내지 10% 정도 더 주입하고 주행 전에 파손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까 좀 막 사랑 고백해 주시고 너무 행복하네요. 장미꽃보다 예쁘고 수정보다 빛나는 정이 가득. 아,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신 거구나. 어머, 감사해요. 스마일택시님. 임병호님께서는 비류대로 옹암교차로에서 지금 선악 사거리 방향 각 방향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하고 제보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인천의 기온은 오늘은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았죠. 예, 지금 23.9도, 예, 서울은 25.9도 가리키고요. 부산은 23도, 광주는 20도. 지금도 광주는 계속 비 오고 있군요. 대전, 전주, 대구, 광주는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계속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내륙은 또 그 탓에 좀 후텁지근한 곳도 많습니다. 지금 수원 26도, 청주 25도, 안동 24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좀 습한 장마철인데 예,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끼어들기도 조심조심 그리고 방향 지시는 꼭 켜고 안전하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달러 퀴즈.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세포에서 감염이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예, 그래서 자, 인체 유입 통로로 밝혀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코,
2번 귀 중에 정답 있어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돼요. 우리 2567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최종사님도 반가워요. 심금옥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양기룡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윤경식님이 정상을 미리 찍은 선배가 하시면서 지리산 천왕봉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저보다 먼저 가서 선배님. 진짜 하늘 파랗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예뻐요, 하늘이. 진짜 사진 보내주셨는데 예술입니다. 여러 번 가셨군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은 사진이에요. 오, 여러 번 가셔서 저 처음 가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덕분에 아직 다리는 뭉쳐 있습니다. 자, 해초루고와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도로교통공단 TBN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퇴근길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으로 답답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대로 방죽들 삼거리에서 전제울 사거리 구간으로도 답답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봉수대로 가정동 성당에서 가정 사거리 구간으로도 지체 및 정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원대로 승기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 구간으로도 양방향 모두 밀리는 모습이고요. 호구포로 큰 방죽 사거리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향으로도 차 간격이 많이 좁아진 모습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긴 구간 정체 계속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나들목 구간, 이후로 부천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정체 계속되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갈림목까지 6km 구간, 반대 인천 방향으로도 여전히 산막 부근에서 광명 나들목 부근, 서창 갈림목에서 남동 나들목 부근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으로는 김포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13km의 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셔야 되겠고요. 송추 방향으로도 교통량 많습니다. 안현갈림목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10km의 구간에서 정체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나게 함께 출발해요. 마국진님도 함께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이지한 리포터. 네, 부천 시내도로 위로는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길주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까치울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요. 같은 길 개남 고가교에서 문예 사거리 방향 지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벌말로 봉호 고가교 사거리에서 공영 주차장 사거리 방향으로 차 간격 바짝 좁혀 이동하고 있고, 송내대로 삼정 고가교에서 부천 체육관 사거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신흥로는 부천 나들목에서 산업길 사거리까지 지체와 서행 반복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부천 나들목에서 내동 사거리 구간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사로 산림욕장 삼거리에서 멀멜 사거리까지 신호 대기 시간 길어지고요. 경인로 심곡고가 사거리에서 부천 남부역 삼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평대로 갈산역 사거리에서 부평 나들목 유턴하는 차량들 지체되고요. 반대 방향 갈산역 쪽으로 정체됩니다. 이강필통 신원 제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초루고와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도로교통공단 TBN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1888년을 기억하고 최초의 성당과 학교, 철도와 도로들이 세워지던 때를 기억합니다. 천년의 시간을 살아온 듯한 나는 인천입니다. 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은 육지가 아닌 곳이 육지가 되고 섬과 공항과 도시를 잇는 다리가 놓이는 걸 보게 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조차 현실이 되는 나는 인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경험,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Always 인천. 서류 봉투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해 부당한 대우를 견뎌온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인천교육청은 이력서를 담는 서류 봉투 겉면에 근로계약서를 인수했습니다. 봉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용기 낼 필요도 없어졌죠.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쓰는 당연한 권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인격과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남동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남동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퀵보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탑승 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 1인이 탑승해야 하며 반드시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심혈관센터 권성우 교수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으로 평소에 조기 증상을 알아두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상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왼쪽 턱, 어깨, 팔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체한 듯한 느낌, 어지러움으로도 나타납니다.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오세요.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제8대 인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인천 시민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누빈 지난 1년이었다고 합니다. 늘 현장에 가 있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십니다. 우리 신은호 의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직접 여기 앞에 카메라 보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정말 많이 힘드실 줄 믿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의장 자리에 앉으신 지 이제 딱 1년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의 행보가 진짜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늘 뵈면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뵀다고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발로 뛰는 의장님이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진짜 뭐 시장이나 뭐 학교 앞이나 또 버스 정류장 뭐 또는 기업체들 뭐 인천 전역을 다니는 모습 많이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 1급 포상도 받으시고 주민들 감사패도 받으시고 아유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저희 8대 후반기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네. 어쨌거나 그 출발할 때 저희들이 그 캐치프레이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심히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늘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가치로 이제 활동을 했고 네네. 실질적으로 거의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1년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또 시민이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또 가장 어려운 지금 소상공인들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한 기업들이 생성하고요. 그 밖에 이제 많은 현장들이 또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무후무한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경기 회복이나 경제 활성화를 가장 이제 기치로 꼽으셨는데 인천시 또 공기업 등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요.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렵고 힘든 곳에 훨씬 더 그 타격이 크고요. 또 특별히 기업으로 보면 네. 중소기업들이 그 받는 타격이 훨씬 저는 크다고 봅니다. 뭐 대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수익도 내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이 하부로 전달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중소기업 기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작은 것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이 소중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뭐 5인 미만 그 사업장들도 있고요. 또 뭐 작은 기상된 사업장들. 것도 네네.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직접 찾아가는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거기에 더불어서 ombudsman 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된 것이 그 기업 지원 조례인데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 전담 창구도 사실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오시는 기업인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네.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제도적 보완을 해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요. ombudsman 제도는 사실은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문제가 있거나 네. 또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네네.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단계를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기업 활동 지원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인천에는 기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네네. 사실 다 찾아오기 바쁘실 것 같으니까 직접 하나하나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와 정말 바쁜 1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봤을 때보다 시간이 안 흐른 것 같아요. 지금 지역구이신 부평은 또 부평 지하상가가 특성화의 첫걸음 시장으로 육성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우리 부평 지하도 상가가 사실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규모도 크고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사실은 또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도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지하도 상가 중에서는 그래도 부평 지하도 상가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수시로 지하도 상가를 방문합니다만은 공실이 많이 생겼고 뭐 한 지하도 상가 법인 내에도 한 20-30개씩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코로나 타격을 가장 받는 곳이 그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번 특성화 사업의 기반이 돼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인천 우리 시에서 정말 그 상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예산도 지원해서 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또 손님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힘들어하는 지하상가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어요. 작년부터였나요? 특히 올해 그렇죠?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내세웠는데 여전히 이 사자 합의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계속 뜨거운 감자죠. 수도권 매립지 문제. 어떤 입장과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환경특별도시 선포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시장님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인천에 환경에 대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재난상을 맞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그 좋은 도시 또 천혜의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후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시대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특별히 이제 그중에 환경정책의 일부, 그다음에 자원순환의 일부, 또 기후변화 대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천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수도권 매립지가 사실은 32년 동안 우리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즉 이제 서울이 전체의 그 약 43%, 경기도가 37%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이 그 전체 쓰레기 반입량이 한 20% 내외로 이제 그 80%가 사실은 외부 쓰레기인데 왜 인천 시민이 이 30년 넘도록 그
공해와 환경 공해와 악취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예. 사자 합의가 뭐 지난 정부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네. 굉장히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이나 그 경기도는 배출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서 네. 서울에서 배출하는 건 서울에서, 네네. 경기도에서 배출하는 건 경기도에서, 네. 인천에서 배출하는 것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그런 자치매립 입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2026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천이 강력한 그 환경 정책을 피니까 환경부에서도 제도적으로 2026년도부터는 일반 쓰레기를 직매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접근해서 지금 이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도 저는 큰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실행해야 될 정책이고 또 미래 지향적 가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님과 저하고 같은 정당에서 저는 뭐 동반 기자회견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 미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목표와 시각이 같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4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수 사거리예요. 최창렬 통신원. 네, 백범면은 장수 초교 입구에서 간석 우구리 가는 길이 만수 사거리나 만수 종합시장 입구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만수 종합시장 입구에서 간석 사거리 간 지체 서행으로 지나다 간석 시장 사거리는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반대 방면은 간석 고가교 위부터 간석 사거리 전 구간 차간교 바짝 좁혀 지나고 이어서 만수동 119 안전센터 사거리나 만수 종합시장 입구에서 각 신호 한 번이 짧고 만수 사거리에서 장수 사거리 간 통행량 꾸준합니다. 수인로는 장수 사거리에서 문해미로 장수 고가교 북단 방면 우회전 차량들 하위차로에서 밀려 있고요. 문해미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장수 고가교 넘어 수도권 제일순환로 장수 IC 진입 구간 평균 시속 20km 미만 정체 이어지고 인천병원 사거리 간 지정체되고 장수 고가 아래 장승대기 사거리나 장수 사거리와 장수 고가교 북단 진입에도 정체입니다. 이상 장수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제로 화전 사거리에서 삼산 사거리 구간 정체된다고 양순성 통신원도 전해주셨습니다. 신촌 사거리로 갈게요. 허은 통신원. 네, 경원으로가 굴다리 오거리에서 부평역 사거리나 계속해서 부평공원 사리 쪽으로 신호 2번에 이동하고 그러다가 신촌 사리까지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여름물 사거리에서 신촌 사리와 이로 부평공원 사리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당로는 청수 사거리에서 백마당 사리 쪽으로 구항관에서 더디게 진행되며 반대 방향은 부평 사거리에서 신촌 사리 방향으로 신호 2번에도 피하고 이를 따라 원적 사리까지 신호 한두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원전로가 건지 사거리에서 원적 사거리나 그러다가 부평전화고 사리 쪽으로 제또 못 내며 반대로 삼곡 입구 상거리에서 부평전화고 사리 방향으로 신호 2번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은호 인천시 의회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오늘도 애쓰시네요. 라는 문자도 들어오고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업들을 일일이 다니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열정 의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대단한 열정으로 진심 가득하게 일정을 보내시네요.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세요. 라는 응원 문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늘 일정을 바쁘게 하셨는데 12시간 다 돼갑니다.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은 이제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와 또 미래 비전 연구회를 직접 이끌고 계신데 여기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32년 걸렸습니다. 아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관한 내용이.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요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 이제 그 행안부에서 사실은 시행령을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미흡한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네. 이게 전면 개편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그 의회 이제 인사권 독립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 의회 출범 30년 네. 회고가 미래비전 연구회라는 그 연구 모임을 제가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이제 그 우리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연구 모임으로서 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이제 우리 강원모 1부의장, 그다음에 백종빈 2부의장과 함께 사실은 그 인천의 지방자치의회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그 연구회가 인천광역시 의회에 20개 연구 모임이 있는데 네.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좋은 대안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 지방의회가 1인 다역 8인역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네. 다 결국은 하게 됐는데 예. 그나마도 이제 그 연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 이 정책 지원 인력을 이렇게 그 둘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주민으로 보면 이제 주민 참여 확대권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네. 주민이 직접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주민 발안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까운 바로미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그런 미래 비전을 인천 광역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팀도 만들고 지금 제도적 안착을 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부평 캠프마켓 얘기도 좀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토양 정화 작업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활용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누구보다 사실은 이제 부평 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애정이 네. 많았고 또 96년도 다 애정이 많으세요, 우리 의장님. 시민 활동을 직접 해서 지금 25년 가까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일부 반환받고 예. 2020년 10월에 사실은 일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그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예. 그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7월이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평 캠프마켓 내에 제빵 공장이 이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미군들이 이 생활하는 모든 시설물들이나 네. 사람들이 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7월에 그를 네네. 통해서 토양 정화 작업을 해서 결국은 2022년 12월 달이면 토양 정화 작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네. 다소 이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말 최고의 명소의 주민 휴식 공간, 그다음에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81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것을 네. 개방하는 것이 뭐 첫 번째였기 때문에 예. 부분적 개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GTX-D 노선 지금 뭐 재검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전국 의장협의회 인천에서 이제 그 지난달에 개최를 했는데요. 네. 뭐 결의안으로 좀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요. Y자 노선으로 다시 하라. GTX 네. Y자 노선은 사실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의회나 인천 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수도권 경기 이쪽에 서북부 쪽에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 GTX-D Y자 노선이 실행돼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그렇죠. 난관이 많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우리 300만 시민들이 수도권에 접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기 네. 때문에 반드시 그 실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는 일도 너무 많으시고 현안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요, 의장님. 네. 오늘 12시간 일하셨어요. 귀가하셔야 됩니다. 한 30초 정도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에 시민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채찍하시고 또 잘할 때는 박수도 응원도 함께 해주시기를 보내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들이 함께 언제나 시민과 동행하겠다는 각오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또 겸손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하세요, 의장님. 역시 방송을 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뵐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달린 라디오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을 기다리시나요? 매 순간이 주말 같은 공간, 인천 영종도 더크앤리조트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에 협찬 안전속도 5030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인천 시내도로 위 교통량 상당합니다. 경원대로 승기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 구간 차량 간격 좁혀 지나고요. 호구포로 작은 구월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구간 양방향 속도 줄입니다. 그럼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고속도로로도 여전히 긴 구간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으로 김포 진출로 부근과 노지갈리목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10km 이상의 긴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 송추 방향으로도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안현갈리목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11km의 긴 구간과 김포 부근에서 자유로 나들목 구간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서인천에서 부평 나들목 구간, 부천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천 부근에서 부천 진출로까지 약 2km 정도 정체 이어지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1호도 교통량 많습니다. 성남 방향으로 여전히 문학에서 서창 갈림목까지 6km의 구간에서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산막 부근에서 광명 나들목 부근, 서창 갈림목 부근에서 남동 나들목 부근까지 속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천 시내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한 리포터. 네, 부천 시내도로 위로는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신흥로 내동 사거리에서 약대 5거리까지 속도 줄여 지나고요. 길주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까치울 사거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벌말로 봉호 고가교 사거리에서 공영 주차장 사거리 구간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 길주로 개남 고가교에서 문예 사거리까지 지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길주로 당아리 지하차도에서 춘희 사거리 구간 밀리고 있고요. 송내대로는 삼정 고가교에서 부천 체육관 사거리까지 정체 꾸준합니다. 원미로는 조마루 삼거리에서 원미 사거리 구간 밀리고 있고 신흥로 부천 나대목에서 산업길 사거리까지 지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아 캐스터. 네, 중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약해졌지만 밤부터는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남부지방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내일은 강원 남부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제주 산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장마는 밤사이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밤부터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저지대에서는 침수될 위험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 인천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호구포로 작은 구월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쉼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공간 더위크앤리조트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TBN 교통정보 김시은이었습니다. TBN 환경 캠페인. 와, 우리도 캠핑을 떠나는구나. 근데 잠은 어디서 자? 차박 몰라? 차에서 자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럼 날씨도 더운데 시동을 걸어두고 지내야 하나? 여기 선풍기 준비하고 보조 전원도 준비했지. 시동 걸어두고 공회전을 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와, 우리 남편
준비 대단한데? FM 100.5MHz TB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즐거운 운전 행복한 시간 TBN과 함께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퇴근길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쾌한 토크쇼. 여기는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입니다.
네, 달리는 라디오 2부 첫 곡 코코의 노래였어요. 요즘 우리는 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유튜브에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셨네요. 우리 악동이님은. 조성수님도 이제 라디오로 옮겨 탈게요. 운전하시나 보다. 안전운전하세요. 이제 또 2부 시작하니까 염해철님 들어오셨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셀카 찍고 있는 거 보셨군요. 아니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어색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여전히 계속 헬멧 쓴 것 같아요. 너무 동그란 것 같아요. 장용미님도 출첵해 주시고요. 예, 늘 지켜주신 우리 방장님 이혜숙님도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백신 맞은 지 우리 3주 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몸 괜찮아지신 거예요. 김태희님도 출첵해 주시고 뽀삐님도 반갑습니다. 뽀삐님 어서 오세요. 8시까지 함께 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아하 경제가 보인다. 잠시 후에 준비되고요. 또 색다른 인터뷰에서는 인천 영종 소방서 119 수상구조대 이환웅 소방장 만나볼 겁니다. 이제 해수욕장도 막 개장했고요. 물놀이 안전수칙 중요하잖아요. 또 월요일에는 박병일 명장님이 자동차 상담해드립니다. 내 차에 궁금한 점들 고민하는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내용 남겨주세요. 여쭤볼게요. 자, 오늘의 5달러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자,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세포에서 감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순간을 최초로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부위의 점막에 섬모 상피 세포에서 이제 초기 감염이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내 연구진들. 그동안 어떻게 감염되는지 경로가 좀 불분명했었는데 오늘의 정답인 이곳의 안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모 상피 세포는 안으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직 이 섬모 세포에서만 증식한다는 걸 밝혀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표적을 뭔지 밝혀냈다는 거는 이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한 발 한 발 코로나19 이제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코, 2번 귀 중에 정답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 이광호님. 그래서 코로나 검사할 때 여기로 저요 너무 무섭고 후달리고 너무 아팠어요. 눈물까지 나던데요. 검사 스틱 나빠요 해주셨습니다. 그쵸? 쑥? 저도 했는데 이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1번 코, 2번 귀 중에 정답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정답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꾀꼬리 수정씨 예뻐요. 장달랍 출첵합니다. 수정씨, 저도 탑승했어요. 유튜브로 수정씨 얼굴 보니 참 좋네요. 여러분의 달리는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TVN 경인 그린 웨이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아시죠? 네, 정답 코 또는 귀 중에 있는데 꼭 구멍을 붙여서 주시는 분이 많네요. 예, 그렇게 쓴 게 좀 자연스럽긴 한데 한 글자로 짧게 주셔도 돼요. 구멍 안 붙여도 돼요. 코 또는 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평우님, 신동우님, 또 8343번님, 9317번님, 5344번님, 지금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금호님도 탑승해 주시고 모두 안전한 곳에서 정답 함께 해주세요. 자, 아하 경제가 보인다. 월요일에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았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금리 인상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금리를 올릴 때는 보통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 이 통화정책위원회 회의가 지금 7월, 8월, 10월, 11월에 잡혀 있거든요. 예. 9월하고 12월은 금융안정회의라고 해서 그때도 금리 인상 가능하지만은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올리지 않으면은 10월이나 11월에 올린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도 과거에는 11월 정도에 올릴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큰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추 기준으로 이게 사상 최대인데 요 추경하고 맞물려서 같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이 금리 올릴 때 나오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조절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7월이나 8월에 오를 가능성도 좀 상당히 지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가능하면 금년에 올려야지.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독감 때문에 이제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제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건데 2019년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경제가 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렸어야 됐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2022년에 금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은 지금 올려놔야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금리를 이제 금년에 한 0.25% 포인트나 0.5% 포인트 정도 올리고 또 내년에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서 미지수가 있는 것은 정치 압력이죠.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금리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대선에 가까울수록 금리 올리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올리자. 그런 논리가 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요. 아니 정부에서 지금 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돈 푼다 하는 이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는 또 기준금리 인상한다. 이게 재정의 통화 정책에서 좀 엇박자라는 비판도 제기됐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 정부하고 한은의 공통적인 목적이 성장률의 최대화라면 엇박자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경제를 잘 보면은 그리고 또 정부하고 한은의 지금 그 정책 목표를 본다면은 성장률 최대화가 지금 정책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성장률 예상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지금 현재는 4.0%에서 4.2% 지금 예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에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성장률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이 성장이 주로 수출 위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적일 거다. 어떤 분들은 거의 정상화 소득 완전히 회복되지만은 어떤 분들은 계속 소득이 타격받을 거다. 특히 내수에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런데 통화 정책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 내리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정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재정 정책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줄 거냐, 이것을 타겟팅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독감에 대한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타격이 갈 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크게 타격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받을 거니까 추경을 써가지고선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금리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그럼 불공정한 공평한 그런 회복의 부작용을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재정 정책이 그렇게 설계됐느냐 그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봐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조금 좀 부진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론적인 금년의 정책 믹스는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금리를 좀 놀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불균형성을 재정 정책으로 해소한다. 그렇게 해서 팽창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같이 쓸 수 있는 그게 최적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전화 왔나 봐요, 옆에.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됩니다. 지금 정부의 돈 풀기가 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뭐 최근에 물가가 계속 2달 연속 2%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 우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서부터 본다면은 2.4%지만은 그렇지만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0.1%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 기준씩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월하고 2월에는 상당히 높은 0.8%, 0.5% 나왔지만 3월서부터는 뭐 0.1, 0.2, 0.1, 마이너스 0.1 그렇게 물가 상승률의 효과 그게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아직도 2% 이하입니다. 근원 농산물하고 석유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율은 1.5%밖에 안 되고 12개월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식료, 에너지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은 1.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4%라고 해도 여기에 근원 효과를 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나오는 그 공급의 병목 현상, 코로나 독감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효과, 요거를 빼면은 아직까지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전화 받으셔요. 네, 지금까지 아하 경제가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분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명재 캐스터. 네, 퇴근길 정체구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달후로 제1시장 사거리에서 도화 교차로 구간으로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매서울로 선수촌 공원로 교차점에서 선수촌 사거리 구간으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대로 한국 GM 3거리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구간으로도 신호 2번 정도 받으셔야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유 가지고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전히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나들목까지 4km 구간 2로 신월 나들목 부근에서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인천 방향으로도 부천 부근에서 부천 진출로 구간으로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의 정체는 모두 풀린 모습인데요. 인천 방향으로 여전히 일찍 갈림목에서 광명 나들목 부근, 서창 갈림목에서 문학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현재 전라도와 충남 남부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한편 중부 지역으로는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9839번님께서 우리 딸 하유리가 퀴즈 정답 이거라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하유리 천재네. 정답 잘 말했다고 하유리한테 전해주세요. 임동열님께서 어머 사람들 왜 이럴까요? 꽃 피우려고 꽃봉오리 생긴 것 중에 제일 큰 해바라기를 누군가 잘라갔어요. 아 진짜 사진 주셨는데 웬일이에요. 저 잎사귀 크게 막 자라고 있는데 위 댕강 누가 진짜 잘랐네요. 사선으로. 아 너무한다 진짜. 그쵸? 지금 이거 피우려고 계속 보면서 돌보고 하셨을 텐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 이제 여름철입니다 여러분. 물놀이도 많이 또 가실 텐데 오늘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천의 주요 해수욕장들의 119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이 시작됐다고 해요. 피서객들의 안전지킴이 119 수상구조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꼭 필요한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인천 영종소방서의 119 수상구조대의 이환웅 소방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소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아우, 바빠지셨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바빠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부터 119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이 시작된 거죠? 네네. 그럼 우리 소방장님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네, 저는 평소에는 그 영종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7월 1일부터는 인천 중구 무의도에 있는 한하계 해수욕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계 해수욕장 요즘 진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네. 영종도에서 이렇게 다리 연결되는데 거기 맞죠? 네, 맞아요. 다리가 새로 나져 있어가지고 예. 기존보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요. 그러게 요즘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 아유, 이 119 수상구조대는 인천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 그 소방 공무원들이 고정으로 배치된 곳은 네. 그 해수욕장 인천 전체 6군데로 아, 영종도에 네. 을왕리, 왕산 한화계 해수욕장이 있고요. 영흥도에는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그리고 강화에 동막 해수욕장 이렇게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6군데. 네네. 지난 주말 어땠어요? 사람들 많았습니까? 원래 뭐 개장 전부터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네네. 개장 전에는 휴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수기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네.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오래 이어지고 하니까 네. 뭐 그간 답답했던 시민들이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장마가 뒤늦게 시작되니까 맞아요. 지난 주말에는 이용 계획이 평소보다 좀 적긴 했는데요. 네네. 작년 경험에 비춰보면 그 시민들이 이렇게 코로나는 크게 이렇게 피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비가 오면 죄다 다 들어가고 이렇게 아마 좀 비를 더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네네. 개장 전부터 많은 분들이 몰리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 해수욕장에서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분들이 간혹 네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네. 위험한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꼭 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이게 아무래도 가장 빈번한 게 음주 물놀이가 또 자주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평소에 음주하고 물놀이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렇죠. 또 이제 술을 드시다 보면 네. 시기가 오르고 네네. 그럼 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판단이 흐려지니까 물에 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순환 사고 이렇게 구조 현장에 나가 보면 네. 구조를 하고 난 후에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네. 좀 술 냄새도 많이 풍기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실제로 진짜 바닷가에서 음주 후에 그냥 이 취기가 네네. 올라서 막 더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 네. 진짜 위험하네요. 네네. 우리 구조대원분들이 봤을 때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도 많으시죠? 어떤 순간 그래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진짜 이거 위험하다라는 그 순간들이 저희가 네. 이제 이곳의 해안이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좀 크고 네. 갯벌들이 있어가지고 네. 갯벌 사고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위험한데요. 이제 해루지를 나가시는 분들이 네.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 또 멀리 나가게 되고 네. 또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예. 그 밀물 썰물이 바뀌는 시점에 그 생각보다 빠른 밀물 속도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로 고립이 돼서 뭐 익수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도 있고 네네. 또 갯벌에 이게 발이 빠지게 되면 그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체력 소모가 심해지고 또 안전한 지역까지 대피를 하지 못하니까 뭐 네네. 그런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갯벌 사고에 한번 나가 보면 실제로 저희 대원들의 발도 빠져서 저희 힘으로도 빼기 힘든 만큼 상황이 그런 발생도 하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이런 이제 갯벌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인천 해경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네. 한화계 해수욕장 갯벌 중에 사고 위험이 좀 높은 곳이 있어요. 네네. 그 구역을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 출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통제하는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한화계 해수욕장에 방문하게 되시면 뭐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을 보면 잘 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네. 통제 구역에 진입을 하는 거를 좀 삼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네. 그 갯벌에서 해루질 하다 보면 맛조개가 계속 나오면 조개 네, 잡다 보면 진짜 분간이 안 되고 계속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내가 해변에서 멀어졌는지 막 분간이 안 될 네, 때도 네. 있고 해가 지고 있는데도 모를 때도 있고 너무 거기에 그럴 때 또 빠져서 이제 안개가 끼고면 더 위험해지기도 하고. 방향 감각도 있는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네네. 이게 방향을 헤매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이환웅 그 소방장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 한화계 네. 해수욕장은 위험이 네네. 높은 구역, 야간이나 기상 네네. 악화 시에는 출입 금지 통제되는 구간 표시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 네네.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장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진 않으세요?
지금 근무 그 방식은 저희가 이제 8월 31일 날 이 시민 수상 구조대가 운영이 종료되거든요. 네네. 예, 그때까지 저희가 당당 비비 시스템인데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48시간씩 아, 이틀 내리 근무하고 예. 또 이제 퇴근해서 이틀을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두 개 조를 가지고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파들을 저희는 이제 수시로 접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뭐 저희 스스로 부담은 좀 될 수는 있는데요. 네네. 뭐 그래도 전체적인 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저희부터 이제 위생 수칙, 방역 수칙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또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소방장님은 그럼 휴가는 언제 가세요? 휴가는 이제 여름 다 지나고, 지나고. 네, 좀 한가할 때 저희도 아, 궁금한 네. 게 바다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휴가 갈 네네. 땐 바다 가십니까? 이제 바다보다 딴 데 가십니까? 이게 바다를 네.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뭐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 피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네. 바다에서 근무하고 네,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네. 예. 자, 매번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지만, 자, 끝으로 저 듣고 계신 우리 경인교통방송 애청자분들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해수욕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선은 좀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좀 쌓으시고, 네. 이제 그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해소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안전 수칙들이 이제 해수욕장에 오면 안내 방송으로 이렇게 수시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저희도 이제 해변이나 수상 순찰을 돌면서 안전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가 좀 늦어지고 작년만큼이나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수위가 좀 높아지고 파도도 굉장히 좀 거세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직접적인 입수해서 하는 물놀이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삼가 주시면 좋은 여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진짜 안전수칙 맞습니다. 준수 꼭 신경 써서 올여름도 인명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게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영종소방서 119 수상구조대의 이환웅 소방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상태가 궁금하면 워터코디에게 무료 수질 검사를 받아보세요. 워터닥터도 출동해 수도관 구석구석 배관 내시경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오래된 가정 내 수도관을 바꾸고 싶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건강 돌보미 인천형 워터케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가 개원 30주년과 함께 제8대 후반기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사항이라도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 참여 의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인천이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 고민이신가요? 안전보건공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산재 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를 안전성이 향상된 기계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리 1.5%로 융자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3088로 문의하세요. 안전에 대한 투자, 사람과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이혜숙님께서 이환웅 소방관님, 시민들 인명 구조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소방관님들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늘 더 안전하게 구조하시고요. 모두의 생명 잘 지켜주시길 바래요 하고 문자 주시고
부산 사나이님도 울산의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노명래 소방교 연결식 소식 전해주시면서 너무 가슴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소방관 분들,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님들 당신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 맞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통해서 김영명 님도 함께 주셨어요. 예. 덕분에 저 3일 동안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씩 MC들도 이렇게 휴가 가거든요. 근데 작년 4월 20일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아침 출발 인천 대행진 하시는 육각수 씨도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휴가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한 번씩 쉽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쉬어요. 교통방송 MC들 너무 성실해요. 장문혁 씨도 휴가 한 번도 안 갔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조현정 씨만 출산 휴가 잠깐 쉬고 오고 저 열정 MC들 저만 3일 쉬고 와서 괜히 미안하고 그래요. 예, 반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30분 교통정보 TVN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이주아 캐스터. 네, 곳곳으로 퇴근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정체고요. 송추 방향으로는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8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정체 계속되고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 더 지나 월곶분기점 일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오는 길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빠져나가기가 어렵고요. 다시 서창분기점에서 문학 가는데 지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위로도 곳곳이 정체입니다. 인천대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 나들목 진출 차량들 약 300m 구간에 걸쳐서 밀려져 있고요. 경원대로 문학경기장 정문에서 승학 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같은 길 서감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 구간 지체 보이고 있고요. 백범로 십정 사거리에서 벽돌막 사거리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석정로 위로는 방문 3거리에서 숭이시장 4거리 지나 남부역 3거리까지 서행 흐름 살펴집니다. 한편 문해미로 장수고가교에서 장수나들목 방향도 밀리는 모습이고요. 수변로 부평문화로 교차점에서 부계역 구간은 양방향 지나기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인천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이지한 리포터. 네, 도로 곳곳으로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내대로는 삼정고가교에서 부천 체육관 사거리까지 서행되고요. 길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까치회 사거리 구간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신흥로 내동 사거리에서 약대 5거리 쪽으로도 서행되는 모습이고 길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춘희 사거리 구간 차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이 밖에 벌말로는 봉호 고가교 사거리에서 공영주차장 3거리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신흥로 부천 나들목에서 산업길 사거리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부천 나들목에서 내동 사거리 쪽으로 차간격 좁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고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저희 땅이 이쪽 저쪽 삐뚤빼뚤해서 못 쓰는 공간이 많네요. 아니, 집을 지으려 하는데 아버지께 듣기로는 분명 저기까지가 저희 땅이었거든요. 이게 뭐 정리가 좀 돼야 땅 활용 가치도 오르고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누구 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알고 싶단 거죠. 그래도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어요.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다시 조사해서 토지 분쟁은 사라지고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지적 재조사.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다이내믹한 혁신을 거듭하는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서울에서 40분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선 고속철도가 세계역에 정차하는 수도권 경제도시, 명품 관광단지 소금산 스카이밸리로 아찔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제1도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구빗길과 둘레길로 자연에서의 휴식을 선사하는 걷기 좋은 도시 원주. 일상이 행복해지는 도시, 여기는 다시 찾고 싶은 원주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건강한 도시 원주와 함께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월요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안전한 교통길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1호 박병일 명장님 연결합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명장님이 직접 교통 안전을 위한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 다 상담해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명장님, 그럼 우리 애청자분들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네. 네. 첫 번째 6678번님 문자인데요. 아반떼 S16 핸들을 돌리면 소리가 딱딱,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크게 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주셨는데요. 직진 때는 안 나는데 핸들을 꺾을 때 딱딱딱 나거나 네네. 만약에 많이 꺾을 때 따다다닥 계속 난다는 얘기는 네네네. 엔진의 동력을 미션을 통해서 바퀴를 전달하는 축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등속 조인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엔진의 동력을 미션을 통해 가지고 차동기를 통해서 바퀴를 연결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이제 축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샤프트가 있는데 그걸 등속 조인트다 해요. 그 네. 등속 조인트 갈면 되고요. 네. 새 거 정도 5년 정도 된 거는 새 걸 교환해야 되겠지만 5년 이상 된 거는 제재조품이 있어요. 네, 제재조품 쓰시면 가격이 그냥 신품의 반값, 3분의 1값이니까 그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7095번님 문자입니다. 트리스모 2014년